1억 년 전 공룡들의 서식지 캐나다 배드랜드. 기묘한 바위 지형, 푸드스와 공룡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로키 산맥에 둘러싸인 에메랄드빛 호수가 빛나는 밴프 국립공원. 유명한 동굴 온천 케이브 앤 베이슨에서 온천욕을 즐기는 달팽이 떼를 만나보세요. 캐나다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 세계적인 절경 레이크 루이스에서 잊지 못할 자동차 여행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상은 놀답니다. 이상우 아나운서 유키구라모토 아시죠? 잘 알죠. 일본 출신의 유명한 피아니스트. 그렇죠. 예. 저는 콘서트까지 다녔을 정도로 팬인데요. 열성 팬이시군요. 네, 정말 차분하고 서정적인 음악이 특히 요즘 같은 겨울과 참 잘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분의 곡 중에 레이크 루이스라는 곡이 있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오늘 여행 다녀오신 분께서 이 레이크 루이스에 실제로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자영 씨. 네, 어서 오세요. 부러워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다녀온 여행지는 정말 유키 구라모토의 음악처럼 서정적인 풍경을 자랑하는 곳인데요. 캐나다 원시 자연을 그대로 만날 수 있는 캐나디안 로키와 엘버타 주 지역입니다. 또 최고의 절경 레이크 루이스도 물론 다녀왔고. 캐나디안 로키와 엘버타는 어떤 곳인가요? 네, 캐나디안 로키는 캐나다 남서부 로키 산맥 지역 주변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곳을 여행하는 이유는 아마 최고의 경관을 보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로키 산맥을 따라 남쪽 밴프에서 북쪽 제스퍼까지 여행을 하였는데요. 제 여행의 이름을 붙이자면 자동차로 떠나는 캐나다 대자연 여행입니다. 렌터카로 가셨군요. 이름만 들어도 기대가 되는데요. 자동차로 떠나는 캐나다 대자연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1억 년 전 공룡들의 서식지 배드랜드를 찾아갑니다. 캘거리에서도 2시간이나 떨어져 있는 드러멜러 지역은 배드랜드의 중심지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최대의 공룡 화석 발굴지로 유명합니다. 공룡이 맞아주네요. 드러멜러 곳곳에선 이런 공룡상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아기 공룡 둘리도 있다고 합니다. 드러멜러에서 남쪽으로 조금만 가면 절벽 위에 기묘한 바위들이 모여있는 후드스를 볼 수 있습니다. 후드스야. 큰 버섯 같기도 한데요? 참 진짜 기묘하게 생겼네요. 풍화 작용으로 생겨난 특이한 바위들이라고 합니다. 자연이 정말 위대한 조각가예요. 이제 공룡들의 화석을 직접 볼 수 있는 박물관으로 갑니다. 로열 티레일 박물관은 세계 최대 규모의 공룡 박물관인데요. 진짜 공룡의 뼈와 화석들, 그리고 실제와 거의 똑같이 복원된 공룡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게 진짜 뼈인 거죠? 직접 공룡 화석을 발굴하는 모습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신중해야겠어요. 이 로열 티레일 박물관은 2시간 넘게 돌아야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자, 이게 어떤 종류인지 알 것 같아요. 뼈만 봐도. 박물관 한쪽엔 자신의 몸무게가 어떤 동물과 비슷한지 비교해 볼 수 있는 체중계도 있습니다. 공룡들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찾아간 곳은 홀스시프 캐년입니다. 그랜드 캐년을 닮은 듯한 이곳은 멋진 협곡을 자랑합니다. 네, 멋지네요. 저를 반겨준 또 다른 이는 바로 이 땅 다람쥐입니다. 아이고, 저 거대한 곳에 이 조그마한 게. 통통해 아주 잘 먹어가지고. 너무 귀엽다. 아유. 먹고 살겠다고 참 보세요. 드러멜러를 떠나 밴프를 향해 갑니다. 야, 멋있네요. 드러멜러에서 밴프까지는 차로 4시간 정도 달려야 하는데요. 밴프 주변엔 유난히 산이 많아서 야생동물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길을 또 가로막거든요.
밴프 일대에 사는 밴프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특히 이 미네앙카 호수는 밴프 국립공원 내에서 가장 많은 저수량을 자랑하는 곳으로 원주민 전설에 따르면 죽은 자들의 영혼이 만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왠지 더 신비로워 보이는데요? 좀 무섭기도 해요. 네. 다른 호수들은 자연보호를 위해 보드투어가 금지되어 있는데요. 이 미네앙카 호수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5월 중순에서 10월 초까지는 호수에서 직접 운영하는 크루즈 투어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로키 산맥을 감상하며 사람 얼굴 모양의 특이한 암벽도 볼 수 있습니다. 아, 저건가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한겨울 설산으로 변한 풍광은 더욱 멋지다고 합니다. 예, 지금도 충분히 멋진데요. 저 정도도. 네. 크루즈에서 내려 이번엔 카누를 타기 위해 보우강으로 갑니다. 물색이 어쩜 저럴까요? 옥빛이에요. 간단한 설명을 듣고 1시간 정도 카누를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물살이 안 세서 초보자도 금방 탈 수 있겠어요. 네. 불빛 보세요. 오, 진짜. 빙하가 녹아 에메랄드빛을 띠는 건데요. 네. 팁을 하나 드리자면 보우강에서 카누를 타실 땐 꼭 MP3나 디카, 양산 등을 챙기셔서 네. 한적하게 여유를 만끽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진짜 저런 데서 듣는 음악. 한번 타고 유유자적 그냥 즐기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한적한 상류와 달리 보우강 하류는 세찬 폭포가 흐르는데요. 이곳은 마릴린 먼로 주연의 영화 돌아오지 않는 강의 배경이 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예. 밴프 시내의 남쪽엔 늘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설퍼산이 있습니다. 설퍼산 정상까진 곤돌라가 운행되는데요. 예. 8분 정도면 해발 2000m가 넘는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빠르군요. 드디어 설퍼산 정상에 올랐는데요. 밴프 주변의 웅장한 산들에 비하면 낮은 편이지만 밴프 시가지와 멀리 로키 산맥의 장관을 보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네. 이야. 와, 끝없이 펼쳐지네요, 산맥이. 없어져요. 이날따라 특이한 형태의 구름까지 볼 수 있어 더 좋았습니다. 정말요? 진짜 특이하네요. 하늘 위에 동동 떠있네. 설퍼산 중턱엔 어퍼 핫스프링스라는 유명한 온천이 있습니다. 또 온천 나왔어. 여름과 가을에도 인기가 많지만 요즘 같은 겨울 시즌은 그러게요. 스키나 스노보드를 즐기는 사람들이 몸을 녹이러 오는 명소입니다. 겨울에 온천 너무 좋죠. 피곤도 풀리고. 1884년 한 철도 노동자에 의해 우연히 발견된 후에 소문이 퍼지면서 밴프 지역이 관광도시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곳이라고 합니다. 네. 평균 온도가 늘 38도 정도이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노천 온천욕이 가능합니다. 예. 약간 뜨끈한 정도겠네요. 전 당장 가고 싶어요, 여기 가서. 가세요. 몸을 담그고 싶네요. 한눈에 보기에도 걸어다니기 좋아 보이는 밴프 시내를 지납니다. 한눈에 들어오네요. 야, 진짜 멋있다. 여긴 케이브 앤 베이슨이라는 밴프에서 최초로 온천이 발견된 지역인데요. 지금은 온천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박물관으로 개방돼 있습니다. 동굴을 따라가다 보면 온천물이 나오고 있어 뜨끈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네. 노천으로 나가면 옛날 사람들이 온천을 즐겼던 탕이 나오는데요. 지금은 그냥 전시용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케이브 앤 베이슨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건 바로 이 뜨거운 온천에 살고 있는 생물입니다. 뭔가요? 네, 바로 온천물에 사는 달팽이인데요. 밴프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종 달팽이라고 합니다. 이야, 익지도 않고 살다니 참 신기하네요. 저기 있네요. 진짜 익지 않나 봐요. 다닥다닥 붙어있네요. 온천을 즐기는데요. 뭘 알아요?
이젠 밴프를 떠나 레이크 루이스를 찾아갑니다. 밴프에서 레이크 루이스로 가려면 보우밸리 파크웨이라는 국도를 지나는데요. 아름다운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관광 도로로 유명합니다. 밴프에서 북서쪽으로 2시간 정도를 달려 레이크 루이스에 도착합니다. 바로 그 레이크 루이스네요. 레이크 루이스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10대 절경의 하나로 꼽히는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10대 절경. 정말 곡이 저절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게, 영감이요. 레이크 루이스를 끼고 숲을 지나는 승마 체험 코스도 있는데요. 저도 직접 체험해 보았습니다. 용감하세요. 아이고, 잘 올라가세요 좀. 승마 초보자도 가능하고요. 레이크 루이스 주변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어서 말을 타고 달리진 못하고 천천히 타고 즐겨야 합니다. 또 나름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레이크 루이스 근처엔 10개의 멋진 암봉에 둘러싸인 모레인 호수도 있는데요. 캐나다 지폐에도 나올 만큼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유명한 곳입니다. 그럴만하네요. 다람쥐. 사계절 독특한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레이크 루이스는 최근 캐나다 사람들의 신혼여행지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저런 곳에서 싸울까요? 신혼여행 와서. 이번엔 레이크 루이스를 떠나 요호 국립공원으로 갑니다. 가파른 산길을 따라 깊숙이 들어가면 높이가 무려 380m에 이르는 타카카우 폭포가 보입니다. 한가운데. 타카카우 폭포는 캐나다 원주민 말로 멋있다라는 뜻인데요. 벼랑 끝에서 세찬 물줄기가 쏟아져 내립니다. 타카카우 막 이런 아유 정말 멋있어 진짜. 네, 이 멋진 타카카우 폭포를 보러 올 땐 명심할 것이 있는데요. 오는 길이 좁고 험해 차는 두고 직접 걸어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밴프에서 레이크 루이스를 지나 북쪽의 제스퍼를 향해 갑니다. 밴프에서 제스퍼까지 이어지는 이 93번 고속도로를 아이스필드 파크웨이라고 하는데요. 로키 산맥의 변화무쌍한 절경을 감상할 수 있어 캐나다 사람들이 가장 드라이브하고 싶은 도로라고 합니다. 가슴이 탁 트일 것 같아요. 아이스필드 파크웨이를 지나는 중간 컬럼비아 대빙원 체험에 나섰는데요. 빙하를 오를 수 있는 설상차를 타고 빙하위를 지나갑니다. 저 차군요. 신나겠다, 진짜. 빙하가 점점 가까워지는데요? 빙하의 중간 지대인 얼음평원에 다다르면 설상차에 내려 빙하 위를 걸어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눈을 보는 느낌이랑은 확연히 또 다르네요, 빙하가. 네, 얼음 위를 걷는다는 사실에 좀 짜릿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다시 마지막 종착지, 제스퍼를 향해 달립니다. 제스퍼는 로키 산맥이 품고 있는 또 하나의 보석 같은 자연 도시인데요. 밴프처럼 크고 웅장하진 않지만 독특한 풍광을 가진 매력적인 곳입니다. 먼저 제스퍼의 말린 협곡에 들렀는데요. 물살에 의해 깎여나간 독특한 형태의 계곡의 절경이 멋진 곳입니다. 정말 깎여나간 형태가 굉장히 독특해요. 네, 가볍게 산책을 즐기기도 좋은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램을 타고 전망대에 오릅니다. 주변 풍경도 멋지지만 하이킹 도중 야생동물을 만날 수 있어 더욱 즐겁습니다. 곰이 막 지나다니는데요? 진짜 야생 체험이네요.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를 따라 떠난 캐나다 대자연 여행. 그 숨막히게 아름다운 절경을 보러 다시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야, 그림으로 봐도 이렇게 좋은데 네. 다시 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더 가고 싶네요. 예. 부러워요. 아니, 물론 이제 날씨가 굉장히 좋을 때 가셔서 네. 그 어떤 풍경들이 다 쏙쏙 들어오고 뭔가 이렇게 분명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언제 가면은 그래도 더 좋을까요, 시기가? 물론 눈 덮인 설산일 때 방문해도 너무 좋겠지만 예. 제 생각으로는 7, 8월에 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거든요. 여름. 네. 예. 로키 산맥의 여름은 덥지 않은 25도 그렇군요. 정도이기 때문에 쾌적한 날씨 속에서 여행을 즐길 수 있으시고요. 네. 근데 여름이라도 겨울에는 밤에는 좀 쌀쌀하기 네. 때문에 네. 가디건 같은 거를 지참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또 제가 갔을 때는 9월이었는데요. 네. 9월이 지나가면 눈도 살짝 내리고 영하로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기를 잘 맞춰서 다녀오셔야 할 것 네. 같습니다. 정말 그 원시 그대로의 자연이라더니 정말 원시 그대로였던 게 야생동물이 막 아무 데서나 볼 수가 맞아요. 있고 튀어나오고 그랬는데 혹시 뭐 주의해야 된다거나 그런 점은 없나요? 예. 네, 제가 지나다니면서 네. 야생동물이 그려진 표지판이 있었는데요. 네. 그곳은 야생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곳엔 곰과 엘크나 사냥 같은 동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보통 사슴은 되게 순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야생 사슴이기 때문에 자동차로 공격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아이고, 아, 무섭네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예, 예. 또 저는 처음에 곰을 봐서 되게 가까이 가고 싶은 호기심에 다가갔었는데 네. 위험하다고 위험하죠. 하더라고요. 네, 100m 그런 정도 떨어진 주의를- 곳에서 예. 네, 곰을 좀- 봐야 한다고 합니다. 저 아름다운 대자연을 뭐 보고 즐기는 것도 좋지만 직접 체험하는 레포츠도 정말 짜릿하고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어떤 게 있나요? 네, 특히 제스퍼 지역은 사계절 레포츠 천국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예. 여름엔 특히 하이킹이나 래프팅, 승마, 낚시 같은 거를 즐길 수 있고요. 네. 겨울엔 스키나 스노보드를 타실 수도 있고 네. 또 얼어붙은 말린 협곡 사이를 돌아보는 아이스워크를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역시나 제가 기대를 했던 그 레이크 루이스가 참 좋았는데요. 정말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그림 엽서 같은 것인가요? 네, 레이크 루이스는 원래 이름이 에메랄드 레이크였는데요. 아. 19세기 후반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딸 루이스 공주의 방문을 계기로 네.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네, 또 이 레이스 루이크 가에는 네. 신혼부부라면 한 번쯤 꿈꿔볼 만한 세계적인 호텔이 있는데요. 하루 방값이 $75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호텔에 묵으면은 그 레이크 루이스를 내려다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정말 환상적이네요. 자, 캐나다의 보석이라고 불릴 만한 대자연 오늘 또 정말 멋있는 곳을 둘러봤습니다. 네, 예. 오늘 세상은 낫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고맙습니다. 계세요.